안녕하세요 라자드 MD스핑입니다. MD세빈입니다. 네, 오랜만에 코스 제품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새로운 라인업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유틸리티 시리즈라는 이름인데요. 유틸리티 하면은 사전적 의미로 다양성의 의미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제품들인지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틸리티 시리즈는 총 3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쌤님부터 제 방향에 있는 제품까지 이렇게 한 모델씩 얘기를 해보자면은 KPH40 유틸리티, 그리고 포타프로 유틸리티, 그리고 KB90 유틸리티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새롭게 보이는 모델도 있고 어디서 본 얼굴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어떤 제품이고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한번 이제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라는 브랜드를 혹시나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냥 짧게 설명해 보자면요, 1958년에 최초로 스테레오 헤드폰을 발명한 이 브랜드고요. 현재는 가성비, 그러니까 가성비라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헤드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새 모델을 설명하기 전에 유틸리티 시리즈에 대한 공통 분모를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 쌤님은 이제 갤럭시 폰 쓰고 저 아이폰 쓰잖아요. 3.5단자 표준을 쓰고 있지만 스마트폰에서 이 단자를 없애면서 USB-C 타입이나 라이트닝 단자 이제 주된 연결 방식이 돼버렸잖아요. 3.5단자를 연결하려면은 이제 별도의 꼬다리 제품을 사용해가지고 사용해서 됐었는데요. 조만한 케이블을 별도로 가지고 다니는 게 생각보다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불편함을 좀 덜어주고자 이번 유틸리티 시리즈에서 플러그 교환 방식을 통해서 3.5 플러그뿐만이 아니라 C타입 그리고 라이트닝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게 시스템화한 제품들이에요. 이 세 제품의 공통점을 보면은 이 명치 쪽에 있는 부분에 케이블이 분리가 됩니다. 기본적인 패키지는 3.5단자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 별도로 구매해가지고 라이트닝이랑 C타입 케이블을 연결해서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직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헤드폰만 들고 다니면은 음향기기도 연결할 수 있고 핸드폰도 어떤 기기를 사용하더라도 연결할 수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모델 한 모델씩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KPH40 유틸리티입니다. 온이어 타입 방식이고요. 어디서 많이 본 형틀일 거예요. 사실 코스가 유명하게 된 데는 이제 KCC35 그리고 75를 파츠라는 제품을 연결해가지고 헤드밴드 타입으로 사용하는 데서 좀 유래가 됐거든요. 클립폰이 좀 비주얼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요즘 시대에서. 사실 많이 팔리고 있는데 저는 실제로 대중교통에서 좀 본 적도 없고 이 파츠라는 제품이 원래 코스 제품을 위한 그런 모듈이 아니었었어요. 원래 파츠라는 별도의 제품이 있었는데 이 머리띠에 조그만 이제 헤드폰 유닛이 달려 있었는데 되게 쌌었거든요. 그래서 이 유닛을 떼버리고 KC75나 35에 연결할 수 있게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원래 코스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우연치 않게 맞아 떨어져서 체결이 된 거였거든요. 근데 이 파츠가 나중에 체결 부위가 좀 디자인이 바뀌면서 이 제품이 이제 호환이 안 되게 됐어요. 이 디자인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예전에 그 파츠를 연결했을 때 그 디자인 느낌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작 이름이 이제 KPH30i라고 이제 쌤님이 구입했던 그 제품이 있었는데 그 앞에 있는 네이밍을 이어붙여가지고 30에서 40으로 이제 변형이 됐죠. 네, KPH40 디자인을 보면요, 기존의 코스 헤드폰 KSC35를 사용하셨던 분이나 아니면 아시는 분들은 이 보면서 익숙하실 것 같아요. KSC35에 헤드밴드를 연결한 그런 구조고요.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폴딩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이즈 조절만 가능해요.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디자인을 보면은 약간 저렴한 느낌은 확실히 듭니다. 그렇지만 코스 브랜드가 디자인이 뛰어난 그런 제품은 아니라서 그런 부분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외관 별로 할 얘기가 없어서요. 네, 바로 사운드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네,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저음의 존재감이 돋보이는 느낌이었는데요. 이 저음의 타격감이나 풍성한 저음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렇지만 저음의 존재감이라고는 얘기는 했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레퍼런스 사운드 이렇게 생각해요. 이 모범적인 사운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운드라고 생각하고 제가 KSC35랑 한번 비교를 해서 들어봤는데요. 사실 이 차이점을 저는 못 느꼈고요. 그렇지만 KSC35는 클립형으로 귀를 누르지 않는 형태고 KPH40 같은 경우에는 귀를 누르는 형태라서
두 개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착용 방식에서 오는 그런 저음의 차이점이 있었는데 KPH40이 이 귀를 누르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음이 좀 더 세지 않고 집중적으로 들려주는 느낌은 확실히 있었고요. 대신 KSC35를 클립형 그대로 착용해서 듣는 게 아니라 약간 귀를 누르는 형태로 이렇게 들었을 때는 저는 동일하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쌤님은 약간 차이를 못 느꼈다고 했지만 저는 3호랑 뭐 KS75 그리고 포타프로 KHP30까지 이렇게 모두 비청을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음이 좀 더 응징력이 있고 똘망똘망하고 코스의 사운드 시그니처는 유지하지만 좀 더 음에 대한 그 집중력이 돋보이는 사운드가 있었었고요. 그래서 저는 유틸리티 시리즈가 출시가 되면은 아마 이 제품이 가장 많은 인기를 좀 받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소개드릴 모델은 포타프로 유틸리티입니다. 이전에 봤던 포타프로 클래식 유틸리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제 앞에 있는 제품이 이제 포타프로 유틸리티인데 뭐 사실 기본적인 형틀은 거의 똑같지만 이제 디자인 좀 바뀌었죠. 이제 좀 시크한 블랙 스타일로 바뀌었고 오른쪽 하우징은 이제 레드, 왼쪽 하우징은 블루 이제 그 부분이 좀 눈에 띄고요. 전체적으로 헤드밴드도 이제 은색에서 검은색으로 바뀌면서 좀 시크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멋있어졌습니다. 네, 이전 버전 그러니까 클래식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레트로 감성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유틸리티 버전 같은 경우에는 세련미를 약간 더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델과 이제 클래식을 들었는데 뭐 KP40은 뭐 새로 생긴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약간 클래식을 그냥 재탕한 유틸리티 버전이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운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5단자 기준으로는 아무래도 차이가 별로 없다고 느끼실 것 같고 이제 라이트닝이나 USB-C 타입으로 들으면은 사운드의 변화의 뉘앙스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모델은 KB90 유틸리티라는 이어폰 모델입니다. 코스가 이어폰으로 사실 그렇게 유명세를 떨친 모델이 많지 않았어요. 제 기억에는 KDE250인가 하는 모델이 한 20만 원 정도 하는 이어폰이었는데 그 제품은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뭐 지금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금 단종돼서 판매가 안 되는 것 같고 그 이하의 이제 좀 저렴한 제품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3만 원 언더가 될 걸로 기억하는데 그 제품들 모두 사운드 퀄리티가 좀 아쉬웠어요. 대체적으로 좀 싸구려 플라스틱으로 만든 느낌이 있었는데 코스의 명성을 좀 올렸던 이런 헤드폰류에 비해서 이어폰에 대한 사운드 평가는 다소 좀 박했고 사실 사운드 퀄리티도 그렇게 좋지만은 못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을 인정하는 바였었는데 이번에 이 세 모델 중에 이 이어폰 모델이 가장 비쌉니다. 네, 거의 10만 원에 근접하는 가격인데요. 아마 어떻게 코스에서 이런 상대적으로 비싼 이어폰이?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제 워낙 이쪽이 가성비라는 명성을 많이 얻었었으니까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이전에 있던 그 1, 2만 원짜리 제품들에 비해서는 좀 고급미가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좀 살짝은 아쉬운 건 좀 사실입니다. 근데 뒤에 에어덕트가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이어폰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일 것 같아서 그냥 박스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디자인입니다. 네. 좀 그래도 확대해서 좀 크게 보니까 좀 있어 보이긴 하죠? 네, 근데 요즘 이어폰이 되게 화려하게 나오잖아요. 특히 차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뭐 몇만 원 가성비 이런 이어폰들 생각하면은 디자인에서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특히 또 가격도 생각하면은 이 코스 제품 중에서는 비싼 편이라서 그런 부분도 또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트로 감성 혹은 B급 감성 이렇게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어폰은 사실 조금 어렵긴 합니다. KB90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가 코스의 DNA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전에 있던 그 20만 원대의 제품은 제가 못 들어봐서 지금 설명을 못 하겠는데 이 제품은 앞서 들었던 코스 사운드를 기억하는 분들에게는 되게 향수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의 사운드예요. 이전에 있던 코스 제품들이 사운드가 좋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차음과 누음에 이런 거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아웃도어 이제 좀 대중교통 이용했을 때 이런 부분이 좀 장벽으로 작용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사운드의 향취를 그대로 인이어 타입으로 느끼니까 이 제품이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일단 인이어 타입이니까 소리 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좀 더 코스 특유의 저음의 뉘앙스를 온전하게 고막에 쏟아부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뭐 이 가격대에 뭐 비견할 제품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파이널 E 시리즈가 될 것 같고 그런 제품들에 비해서 좀 해상도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살짝 있어요. 거칠지만 음선이 좀 굵고 좀 저음은 좀 부스트되고 고음은 좀 거친 매력이 있는데 이게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별론 것 같은데 종합해보면은 되게 독특한 매력이 있는 이어폰이네 라고도 좀 느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커널형이기 때문에 소리 새는 게 없어가지고 이 코스의 소리를 그대로 전해준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헤드폰에서는 약간 느끼지 못했었는데 이어폰 쪽에서 좀 더 이 저음에 깊이 있는 저음을 이렇게 들려준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 제품 가격에 비해서 코드 가격이 그렇게 싸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양새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코드를 연결하는데 이렇게 비싼 돈을 지불해야 되나 라고 좀 의구심을 던질 것 같아요. 워낙 이게 본체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저는 일단 그 꼬다리에 대한 분실 위험이나 뭐 가지고 다니는 데 대한 불편함 이런 걸 일단 해소해 줄 수가 있고, 코스 사운드가 워낙 가성비이기 때문에 이 사운드를 좀 업그레이드 된 느낌으로 좀 받고 싶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줄질도 좀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 튜닝비가 더 들거든요. 제품 가격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유틸리티 코드를 바꾼 것만으로도 좀 간편함과 해상도로 업그레이드된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살짝은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체결해 보시면은 10만 원 언더에서 되게 좋은 제품이구나 라고 여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C타입, 라이트닝, 그리고 3.5mm 플러그 모두 대응하는 이 유틸리티 시리즈가 나온 것은 분명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편하게 들을 수 있잖아요. 특히 그 브랜드가 이 다른 브랜드도 아니고 이 기본적으로 사운드가 좋은 코스라서 더 반가운 것도 있고요.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어폰 이 KEB90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에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코스 가격대보다는 조금 높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추천하기가 조금 힘든데요. 이 이어폰이 관심이 있으시면은 저희 매장에 와서 직접 청음해보고, 그리고 사운드가 내 취향에 맞는지, 가격대가 이 사운드에 내가 지불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헤드폰 KPH40이나 포타프로 이 둘 다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묻지마 추천 가능할 정도로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성비라고 느끼는 사운드를 그대로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코드 가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이 코드 가격을 좀 엠빵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성 코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패키지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코스 3종 유틸리티 시리즈 리뷰를 다뤄봤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